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김세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8년의 첫 거래일인데요. 자, 세계 경제를 저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7%에서 올해는 3.8%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2018년도 세계 경기 회복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 경기 흐름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하향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성장일 때는 주가나 아니면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을 때는 펀드 수익률이나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미국을 먼저 보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내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와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한 아베노믹스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시진핑 2기가 시작하는 첫 해가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6%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5에서 3.7%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0.1에서 0.3%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4%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의 전망치를 따르면 2017년은 3%, 2018년도 3%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한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2017년에 4.6%, 올해는 4.9%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와 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산업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3년 만에 다시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러시아를 보게 된다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3% 연속 적자는 1948년 브라질 정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가장 최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그렇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올해는 3%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브라질 경제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 제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작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곳은 인도 경제입니다.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 이후로 꾸준히 지금 현재는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이 최소화가 되게 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는 한 7에서 8%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런 기대감이 좋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신흥국 부채 위협도 있을 수 있겠고, 주요국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다양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가들은 또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보는 건 물론 이제 신흥국 부채 중에서 가장 크게 리스크가 있는 곳은 중국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그 흔히 말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우선 좋은 국가에 대해서 뭐 새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인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또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 흔히 피그스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그 떨어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남유럽 그 재정 위기가 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했고요. 실업률이 10%를 넘는 국가였던 프랑스도 작년에 그 한 자릿수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 성장률도 201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1.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고 그 마크롱 대통령과 그리고 또한 그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이런 협력 관계가 그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도 경제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말씀을 드릴 것이 인도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그 작년에 7.1%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에 그 화폐 개혁을 통해서 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 그리고 모디노믹스라는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분을 확대하고 있고 그 투자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을 키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그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뚜렷하게 그 봐야 될 때 부분은 아마도 이런 그 모디 총리의 그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부분이 아마도 그 외국인 투자자로 인해서 조금 안정감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주식은 작년에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권 이양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정책의 집행들 그리고 예산 집행들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정부가 올해 집행하는 정책이나 예산이 작용한다면 아마 코스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유럽의 정치 안정화가 되면 아무래도 유럽 증시 이번 연도에는 좀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내주셨고요. 인도 모디노믹스 기대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